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한 사회문화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이 강의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이제 클릭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과 교육론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과 교육론 강의를 보고, 권 교수님 재미있는데, 권 교수님 강의 들으면 만점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사회과 교육론 강의를 안 들으시고 처음 저를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정말 해피하게 시작하고 또 해피하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또 해피하게 강의도 마무리하고 또 해피하게 임용시험에서 사회문화 만점을 받고 또 해피하게 2024년 3월에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1강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교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 이제 뭐 다 아실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이제 저는 4강의씩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해서 48, 32강 동안 우리 임용사회문화에 출제될 수 있는 것, 또 출제되었던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규 입성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정말 훌륭하신 다른 베테랑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도 사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가지 정도가 좀 아쉬웠는데요. 정말 훌륭하시고 컨텐츠도 좋으시고 하셨는데 제가 2가지가 아쉬웠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강의가 너무 길어요. 강의 개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거의 한 55강 정도 정말 강의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또 푸셔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방문가 권박팀은 또 기출문제의 단계가 별도로 있고 이론 부분에서는 기출문제를 구경은 합니다. 이론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기출들을 다 클리어할 수 있겠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교재에도 기출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강의 시간에 꼼꼼하게 기출문제를 해설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강의 수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소개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수능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수능 사회문화 강의를 이제 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수능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수님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강의 자체가 수능 강의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수능 강의를 제가 95년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수능을 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강의하는 것과 그 기존에 훌륭하신 그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수능은 아시다시피 객관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임용시험은 서답형이잖아요. 기입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분명히 문제가 다른데 퀘스천이 다른데 그 다른 퀘스천에서 이제 앤서를 찾는 건데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꼭 객관식 수능 강의처럼 하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저는 신규 입성하는 마당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저런 시도들을 막 해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떡 태산처럼 계시니까 저는 그냥 새롭게 와가지고 막 이래저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이론 강의 숫자를 줄이자, 좀 압축을 해서 하자. 그래서 32강으로 이론 부분을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수능을 대비하는 것 같은 이런 강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딱 맞닥뜨리게 될 그 서답형 문제를 우리 강의 중에도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 교재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책입니다. 책.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때 볼 그런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제 책을 통해서, 제 교재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꼼꼼하게 함께 읽어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객관식 오지선다에서 답을 찾는, 자, 이런 식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식 공부는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선지가 5개니까 사실 얍삽하게 고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진다를 낮아진다로 바꾸거나 크다를 작다로 바꾸거나 A를 B로 바꾸거나, 왜냐?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옳은 것 하나를 찾으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다면 틀린 건 4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틀린 건 4개 만드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틀린 건 4개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바꾸거나 A를 B로 싹 그 글자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고 4개를 그런 식으로 바꾸니까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A냐 B이냐,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것보다 먼저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 지역적인 조그만 공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이 뭐 한도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에서도 이제 우리 서답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출을 볼 때도 이제 그런 제시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나하나까지도 다 봐야 하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정작 서답형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게, 아무리 제가 신규 입성이어도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나름 95년부터 선생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작 그런 어떤 효율성은 높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서답형 문제를 보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고책을 강독을 했습니다. 사회과 교육론 제 강의를 보지 않은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러실 텐데, 거기도 샘플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왜? 이제 제 해피 사문 강의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교재도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정말 뭐 주요 개론서라든지 또 뭐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깔끔하게 편집을 했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밑줄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준비해야 할 필기구 소개합니다. 필기구. 형광펜이죠.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을, 대부분 제 교재의 정말 거의 모든 글자를 함께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읽은 것과 읽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다 읽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쭉 노란색으로 그냥 함께 읽는 것 쭉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자, 그리고 기입형이라든지 서술형으로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 기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이 부분은 기입형으로 또는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하겠다 하면 제가
밑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밑줄 하는 그 부분에다가 요 핑크, 그렇죠? 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또 밑줄을 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에서 노란색은 그냥 전부 다 노란색이 될 거고요. 이제 한 페이지마다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자, 요 핑크색이 또 이렇게 밑줄이 몇 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 마치고 나면 정말 책이 화려하겠죠? 알록달록하겠죠? 그게 이제 공부한 보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 힘드시겠다. 4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5문제 나오기도 하고 뭐 옛날에 3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 4문제라고 보면 사회학 개론, 사회학이 정말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사회학 개론서라는 책들도 뭐 다 세보면은 뭐 수십 건, 수백 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핫한, 그렇죠? 좀 그런 뭐 개론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공부를 해야 할지 정말 막연하겠다. 정말 힘드시겠다. 그런 너무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막 공감이 되면서, 야, 정말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도 좀 이렇게 글자도 많습니다. 쪽수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압축을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제 교재만 쫙 보면은 뭐 거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제 쭉 갈 건데요. 제 교재, 이론 교재에서 조금 빠뜨렸다. 또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요거까지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행광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가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능 강의 때도 그렇고 판서를 지양합니다. 왜냐?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것을 비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판서를 막 하면서 필기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임용시험 때 내가 공부한 것들을 노트나 책을 다 들고 가서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나 노트에 많이 쓰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 때, 수능 공부에서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용시험에는 도움이 0이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필기를 하려면은 정말 뭐 손가락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필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좀 깔끔하지도 않은 것 같으면 뭐 별로 기분도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뇌에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게 이제 눈으로, 입으로 하는 거예요. 뇌는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 브레인에 필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안 보이잖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눈으로 책을, 글자를 읽고 또 내 입으로 이렇게 따라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낙인이론, 자,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내 뇌에 지금 필기가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따로 준비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필기를 가지고 그냥 책에, 교재에다가, 교재 여백이 많아요.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백에다가 이제 메모하는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필기는요,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받아쓰기 아님. 자,
여러분 평생 명심하세요. 필기는 받아쓰기가 아니다. 초등학생은요.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받아쓰기 했던 것 같아요. 맞춤법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받침 글자 뭐 이런 거 리을 비읍이다, 뭐 리을 히읗이다, 리을 티긋이다. 이런 것도 되게 헷갈리고 맞춤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쓰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대졸이잖아요. 받아쓰기 안 돼요. 권 교수가 하는 말을 권 교수가 판서한 것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 옮겨 쓰는 거,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빽빽한 책을 보면서 그것을 정리하거나 요약하면서 선생님들 혼자만의 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쓴 것을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0글자를 뭐 200글자로 또는 100글자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한다든지, 또는 이 용어는 뭐 권 교수의 설명만으로는 헷갈리니까 개인적으로 또 다른 강의나 또는 뭐 백과, 지식백과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또 찾아봤더니 거기도 또 그 단어에 대한 설명,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설명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뭐 한 줄, 두 줄 정도로 이렇게 딱 하는 거. 이게 필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다른 분이 요약해 놓은 것,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베껴 쓰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뇌의 활동을 자꾸 이렇게 발목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라고요. 물론 막연하니까 눈에 딱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게 그냥 뭔가 좀 딱 이게 좋은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주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공부는요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막 되는 대로 지저분하게 거칠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브레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필기구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를 그러니까 장만을 해서 교재를 준비를 해서 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교재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자, 탁 넘기면은요, 제가 나와 있죠. 아주 둥퉁합니다죠. 양력 보면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돼 있습니다. 제가 사회교육과 87학번입니다. 그 선생님들의 부모님들 연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자연계로 86년도에 자연계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휴학을 하고 재수를 해서 인문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95년부터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젊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죠. 그리고 1급 전교사 이제 교정 연수 받아가지고 1급 전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2007년부터 여기 강남 대성학원에서 또 이제 졸업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98년부터 2010년까지 EBS에서 일반사회 강의를,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대표 강사 이런 것은 없었지만 제가 워낙 나름 나이도 있고 당시로서는 또 여러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도 가르쳤고 또 정치도 가르쳤고 사회문화, 그리고 처음으로 법이 이제 우리 수능에 출제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과목은 법과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EBS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최초로 강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그거를 부담을 느껴가지고, 저도 법대 출신이 아니어서 사실 좀 부담스러웠지만 막 법정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이제 13년 정도 강의를 하니까 역시 강의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강남 대성학원에서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책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학원, 강남 대성학원의 모의고사, 사회문화 모의고사에 제가 지필은 외부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필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필은 안 하고 제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토할 때마다 그 출제자분들과 좀 이렇게 싸우는 편입니다. 제가 싸움닭이에요.
정말 수능급의 완벽한 문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출제분들, 출제자신들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자. 그래서 저는 아주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둘이 절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어떻게 절충이 있겠습니까? 뭐 서술형, 논술형에서는 뭐 절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객관식 문제 어떻게 절충이 있을 수 있어요? 다수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맞짱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이기든지 지든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 제가 이기죠. 근데 사실은 이겼는데 이제 그분이 출제자분이 이제 승복을 안 하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 생각은 다릅니다. 이래서 조금 애매한 문제가 사실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쪽 담당자한테도 저는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제가 이 싸우는 것이 불편하면은 이제 검토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한 장을 넘어가면, 자, 차례 나오죠? 자, 차례 1부터 28까지입니다. 제가 요 차례를 어떻게 제가,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뭐, 우리 교과서는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사회문화 교과서는 대단원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원마다 또 중단원이 보통 3개 정도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 5, 15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능이고 고등학교 사회문화이고 이제 딱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교재를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니고 그냥 기출 그리고 많이 그래도 알려져 있는 기존의 시중에 있는 사회학 개론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흐트렀습니다. 이거를 굳이 또 3개씩 4개씩 묶어가지고 뭐 큰 제목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도 강의를 하는데 정치에서는 이제 또 중주제로 모아가지고 또 큰 주제로 큰 제목으로 그렇게 10개 대단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사회문화는 정치와 같이 그런 의미가 뭐 거의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고요. 뭐 기출문제가 해당 단원마다 또는 두 개 정도 묶어서 이제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부터 쭉 가보면은 19단원까지 1부터 19 테마라고 할게요. 그냥 1부터 19까지 가보면은 요게 이제 사회학 분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문화는요, 사회학, 그렇죠? 그리고 문화, 인류학 합쳐서 사회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1부터 여기서 19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학 중에서도 정말 이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0부터 22까지 20, 21, 22가 이제 사회조사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또 실제 어떤 연구의 사례를 주고 뭐 가설을 설정한다든지 이제 요 내용이 뭐 표본 추출하는 거라든지 요게 이제 요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3부터 28까지가 문화 인류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제 교재를 가지고 미리 저는 문화가 헷갈리니까 문화부터 한번 읽어봐야지 그렇게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5쪽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네, 첫 번째 챕터. 자, 5쪽 사회학적 상상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거기 5쪽에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요. 자, 세로로 어떤 영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Stay foolish, just do it. 자, stay foolish, just do it.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담임을 매년 맡는데 제가 담임 맡은 반의 급훈입니다. Stay foolish, just do it. 자, stay foolish 알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있죠? 자, 이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했던 그 연설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자, stay hungry는 뭐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뭔가 더를 성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다 뭐 대부분은 stay hungry 합니다. 그래서 저는 stay hungry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언급도 안 하고요. 바로 stay foolish입니다.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그 N수생들도 보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을 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국어 선택 과목으로
화작을 할까, 엄매를 할까? 뭐 수학에서도 미적을 할까, 기하를 할까? 탐구에서도 생윤사무를 할까, 생윤윤사를 할까? 계속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이 많아요. 참. 그리고 이제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또 해요. 또 인강 위주로 공부할까, 현강 위주로 공부할까, 막 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무슨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글들도 찾아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강이 결정됐어요. 그래, 인강 위주로 하자. 예를 들면 사탐이면 그냥 인강 위주로 하자. 뭐 사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그 선생님 계시잖아요. 뭐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또 남자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물론 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럼 인강하기로 했으면은 이제 또 어디 걸 할까? 어디 거 할까? 대성 할까? 이투스 할까? 메가 할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인강을 봐요. 5분 만에 잡니다. 5분 만에 잡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좀 쉬었다 해야지, 몰아서 봐야지, 컨디션 좋을 때 몰아서 봐야지.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그냥 그 고민들을 하는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바로 하자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네, 좋네, 그러면 계속하는 거고요. 아니네, 안 맞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Stay foolish입니다. 그게 바로 just do it 하고 관련이 되죠. 자, just do it, 그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just do it은 이거잖아요. 이거. just do it. 자, 디케가 있고 니케가 있습니다. 자, 디케는 정의의 여신, 그렇죠? 정의의 여신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장면들 있죠. 자, 저울을 들고 있고요. 천칭 저울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요게 이제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렇죠? 니케는 승리의 여신이죠. 우리는 뭐 나이키 하지만은, 그렇죠? 승리의 여신입니다. just do it 해야 돼요. 자, just do it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공의 어머니가 누구다? 실패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just do it 하면은 뭘 할 수 있다?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잖아요. 왜? 실패가 성공을 낳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just do it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실패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 뭘 선택을 한다? 안 하는 걸 선택해요. 안 하는 걸 선택합니다. 왜? 어떤 선택을 해도 실패할 것 같으니까 선택을 안 해요. 미룹니다. 유예. 그래서 뭐가 없다? 꿈이 없어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을 하면 뭐 할 것 같다? 실패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청소년? 학생?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중고등학교 갈 건데 그 학생들에게 꿈이 없어도 돼. 꿈은 없어도 돼. 그냥 잘 때 꿈을 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왜 그런 말이 있겠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지. 응? 야, 꿈을 꾼다고 그게 이루어지냐? 네가 대통령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되냐? 응? 네가 뭐 CEO 하고 싶다고, 변호사 하고 싶다고 그게 되냐? 일단 공부나 해. 응? 영어 단어나 외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넌 꿈이 뭐니? 물어볼 거잖아요. 없다 그러면 자꾸 그냥 자극을 줄 거잖아요. 자, 그래서 Stay foolish, just do it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나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Just do it 하세요. Just do it 하면 뭘 한다?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야 돼요.
여기 초수도 있으시고요. 뭐 초수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실패는요, 절대로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실패를 했더니 어떻게 하니까 실패를 하더라.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는 실패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그 실패의 쓴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패를 했다? 실패 안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또 주변의 부모님들이나 다른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있는 그런 죄책감, 죄송함.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런 경험을 내 스스로도 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고통,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것도 뭐예요? 실패를 한 사람이 갖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stay foolish, just do it이고요. 자, 이왕 보는 거 6쪽으로 한쪽만 더 넘어갑니다. 자, 거기에는 뭐 있어요? 한자가 이제 쭉 밑으로 있죠? 여러분 이거 읽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고졸도 아니고 대졸이잖아요. 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락지자라. 자, 공자님 말씀들을 그 제자들이 엮었다라고 하는 바로 논어이고요. 논어의 6편에 옥야편이라고 있고요. 자, 거기에 18장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과 같이 못하다 하는 거. 까르페 디엠. 즐기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제가 하는 말은 사랑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죠? 뭐 부모님의 사랑 이거는 뭐 일단은 좀 빼고 더 강렬한 건 아무래도 이제 그죠? 근데 요즘에는 성소수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말하기가 그냥 당연히 뭐 남녀간의 사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동성간의 사랑 이것에 대해서 참 그래 우리가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남녀간의 사랑이라고만 말을 하면 이제 그 어떤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으니까 참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사랑이죠. 무슨 짓이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그러지 마 그러면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요. 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살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러면 살 빼려고 엄청 애를 쓰고요. 좀 고상한 말을 쓰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 언어 습관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되니까 뭐 예쁘니까 부자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꽂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랑하세요. 우리 해피사문 사랑하면은요 다 맞습니다. 자, 이제 사설은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5쪽으로 갑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자, 이제 노란색 그리고 핑크. 자, 그럼 옐로우하고 핑크 할게요. 그죠? 자, 옐로우, 핑크 시작합니다. 자, 사회학적 상상력. 사실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챕터 하나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낙인 이론을 포함한 그 일탈 행동 이론이 챕터 하나잖아요. 근데 그 일탈 행동 이론, 일탈 이론에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념, 용어인데 이렇게 챕터 하나로 구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 맞다.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이것도 큰 단원인데 그것도 하나의 챕터고. 그렇죠? 또는 뒤에 나오는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도 크잖아요. 자료 수집 방법도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챕터고 사회학적 상상력도 하나의 챕터라니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따지셔도 돼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냥 따로 어디 갖다 두기가 어디 집어넣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따로 그냥 가볍게 몸풀기용으로 갑니다. 자,
미국의 비판 사회학자 밀스입니다. 자, 찰스 라이트 밀스가 되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요. 비판 사회학자,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수능 사회문화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바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기갈상이라고 하죠. 요 비판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좋아한다? 그렇죠. 갈등론에서 좋아하죠. 갈등론에서 좋아하는 게 비판입니다. 자, 우리 사회과 교육론도 다 하시니까요. 사회과 교육론에, 그렇죠? 바바스 셔미스. 자, 사회과의 전통, 그렇죠? 넬슨과 마이클리스 가면은 이제 사회과 전통 5개입니다. 5개 뭐예요? 시사반사계,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비판 모형, 그렇죠? 개인 발달 모형 있잖아요. 거기에 사회 비판 모형도 있잖아요. 거기도 비판 있죠. 자, 요거 비판은 바로 갈등론과 관련이 되고요. 사상가로 치면 누구다? 마르크스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는 바로 이 사회 비판학자 밀스입니다. 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1959년에. 근데 이제 이분이 더 유명한 것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정치에서도. 파워 엘리트. 미국의 지배 계급에 관한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 원인들을 분석한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그 책, 그 용어로 유명하신 분인데 좀 안타깝게도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말입니다. 1916년에 태어나셨는데 1962년에 그러니까 46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왕성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신 분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네요. 자, 그냥 여담이고요. 자, 1.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자, 지금 노란 옐로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역사적 변동과 사회구조적, 제도적 모순에 의해, 자, 거기 역사적 변동과 사회구조적, 제도적 모순에 밑줄, 자, 밑줄 이러면 이제 요 핑크로 착 밑줄 칩니다. 의해 규정하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커피가 마시고 싶네? 커피 마시고, 라면 먹고 싶네? 라면 먹고, 그죠? 삼겹살이 오늘 당기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커피를 생산하고 내가 마시게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고, 또 이 돼지는 정말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이 돼지가 자라났을까? 그리고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 또 돼지를 잡는 사람, 이 고기를 나이까지 운반해 주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한다 이거죠. 그죠? 사실 그런 생각 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다. 자, 이것은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역사, 자아와 세계사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정신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누가? 밀스가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자질이 곧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사회학적 상상력 밑줄.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입형 나올 수 있어요. 사회학적 상상력은 다양한 사회학적 인식 방법을 활용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거기 다양한 사회학적 인식 방법을 활용하는 사고 과정 밑줄. 왜냐? 사회학적 상상력을 기입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지만 기입형으로도 쓰고 그 용어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방금 밑줄 친 이 내용이 됩니다. 자, 밀스는 특히 생활 환경에 대한 개인 문제와 사회 구조에 관한 공적 문제를 구별하는 것 밑줄. 생활 환경에 대한 개인 문제와 사회 구조에 관한 공적 문제를 구별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사회학적 상상력의 기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내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 구조와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구분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사회적인 부분이구나. 이것은 내 개인적인 부분이구나. 자, 2번.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변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찾아가려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 밑줄.
사회학적 상상력 밑줄. 자,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신의 삶과 연관된 거시적인 역사적 과정을 관계적, 총체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계적, 총체적으로 사고. 밑줄. 자, 요 밑줄들은 다 사회학적 상상력의 의미를 서술하시오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사회학적 상상력 밑줄.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행위는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이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전 세계로 뻗어있는 복잡한 사회 경제적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다. 커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와 가장 부유한 나라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상품이다. 커피는 주로 부유한 나라에서 대량 소비되지만 커피의 경작지는 대부분 가난한 나라이다. 커피를 생산하고 운송 배분하기 위해서 커피 소비자와 수천 마일 떨어진 생산지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거래가 필요하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커피를 마시는 개인의 행위 너머에 있는 커피를 둘러싼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람들 사이에 지구적 거래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개인의 일상적 삶의 조그마한 생활 양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둘러싼 세계화, 국제 공정무역, 인권과 환경오염이라는, 자, 그 뒤에 밑줄 칩니다. 보다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사고. 거기도 밑줄 칩니다. 자, 사회학적 상상력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출제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기입형이든 또는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챕터 1로 이제 요 조그마한 주제 하나를 챕터 1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기출도 있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마실 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매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우리 일반인들, 사실 우리가 사회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학자분들이라면 밀스가 말한 이런 사회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그렇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허투루 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뭔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뭐 필요한 경우는 논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책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한편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이론가의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자, 앤서니 기든스, 그죠? 사회복지 하면은 뭐 이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앤서니 기든스, 그렇죠? 바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고요. 생산적 복지, 그렇죠? 자, 1938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없네요. 장수하고 계시는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자, 기든스는 밀스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 인류학적, 비판적 상상력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을 다시 셋으로 나눈 거예요. 바로 요게 기출에 나옵니다. 기출입니다. 자, 먼저 역사적 상상력 밑줄. 자,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과거의 역사적 유산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밑줄 쭉 칩니다.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 그죠? 왜 여기 밑줄 치는 이제 감이 오죠? 그러니까 역사적 상상력 빈칸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역사적 상상력은 제시를 하고 그냥 거기다만 밑줄만 치고 이 의미를 서술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임용의 출제 유형이잖아요. 그죠? 의미를 서술하시오. 자, 이번에 인류학적 또는 비교사회적 상상력 밑줄. 자, 각 나라와 지역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특정 나라나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 그 부분에도 밑줄. 각 나라와 지역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특정 나라나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 밑줄입니다. 자, 저와 이렇게 함께 강의에 참여하실 때는요, 그냥 밑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복습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복습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연습장 이런 데다가 이런 걸 써버릇해야 돼요. 우리는요,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자꾸 보면은요, 눈으로 보고 암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꾸 써버릇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때 가서, 당일날 가서, 그렇죠? 우리 임용시험 당일날 가서 쓸 거잖아요. 근데 늘 눈으로만 보고 막상 쓰는 것을 저기 뭐 10월쯤에 아무튼 후반부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요, 어차피 시간 많아요. 나올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것, 확률이 낮은 거를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올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습할 때는 꼭 써가면서,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집이라든지 이런 혼자만의 공간에서 크게 말로 해보면서 쓰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가려놓고 한번 다 읽어요. 그리고 가리고 써요. 그리고 비교해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효과가 높을 겁니다.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서로 비교해보면 자신을 속한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 인류학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올 문화 이해의 관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문화 이해 관점 중에 무슨 관점이 있어요? 총, 비, 상, 비교론적 관점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자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저 문화와 이 문화를 비교하니까 비슷하네, 보편성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르네, 특수성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또는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 자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타 문화가 바로 거울이다. 거울 효과. 자, 비교는 이런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 사회적 상상력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6쪽 가요. 자, 3번입니다.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결코 고정불변하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사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비교하는 거죠. 옛날과 현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정당화되어 왔던 모든 질서와 가치 규범을 상대화하고 의문시하는 밑줄, 쭉 밑줄. 그리고 비판적 상상력 밑줄. 자, 비판적 상상력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 상상력 빈칸, 기출이죠. 빈칸. 그리고 그게 기출이기 때문에 이제 비판적 상상력의 의미를 뭐 두 줄로 또는 뭐 20글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정당화되어 왔던 모든 질서와 가치 규범을 상대화하고 의문시하는 것. 늘 그럴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따지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그럴까? 이렇게 그럴까? 안 그럴 수 있잖아? 따지는 거죠. 비판적 상상력입니다. 자, 사회를 바라보는 기준의 눈을 바꾸면서 대안적인 미래를 사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사회학적 상상력과 성찰적 자기인식. 첫 번째, 사회학적 상상력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중요하다. 사회현상을 과학적, 사회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들이 자신의 태도, 가치, 행위 등을 선택할 때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밀스는 사회학적 상상력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얻어지는 최초의 수학은, 즉 그것을 구현하는 사회과학의 최초의 교훈은 개인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가 몸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찾음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개인은 자기와 같은 환경에 사는 모든 개인의 삶의 기회를 인식함으로써만 자신의 삶의 기회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죠? 그렇죠? 딱 옵니다. 그죠? 나 하나가 아니구나. 일단은 뭐 가장 가까운 가족,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그죠? 또는 뭐 내가 소속된 뭐 그 어떤 직장이면 직장, 그 지역사회, 크게 보면 우리 지구촌. 그렇구나. 그죠? 자, 이런 맥락에서 배버 밑줄.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이 가치를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 즉 인간이 자기 행동의 궁극적 의미를 헤아리도록 돕는 자기 명확성 밑줄. 자기 명확성.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크스 밑줄. 노동자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진정한 자기의식인 계급의식 밑줄. 자, 마르크스 하면은 계급이죠. 계급의식을 획득할 때 인간 해방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도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사회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계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것이다. 그렇죠? 베버는 또 자기가 역시 자기 명확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립적인 용어를 썼고요. 마르크스는 갈등론자의 대표 사상가답게 계급의식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말 그대로 계급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자, 사회학적 상상력 했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구경하겠습니다. 자, 7쪽에 2006 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해설은 안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제시문 두 번째 줄에 역사적 상상력 밑줄. 다섯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인류학적 상상력 밑줄. 자, 인류학적 상상력 쭉 내용 쓰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대안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나머지 하나. 무슨 사고력?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했고요.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